디코노미에서 꼭 아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필 짐머만이라는 이분인데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암호화폐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 보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막 이럴 때 그러니까 2차 대전은 더 전이고 그 냉전 소련 미국 냉전 시대 요때만 해도 2차 대전 때는 더 했고 이 암호학이라는 거는 국가 보안 기밀이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암호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뭐 FBI나 뭐 CIA 쪽에 이렇게 조사들을 이렇게 막 3년 동안 받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기술이고 보편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해외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출판을 해버려요. 근데 책 쪽으로도 그렇게 내버리면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중화 시켰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P2P 암호화폐를 갖다가 전송하는 거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갑 대 지갑으로 전송하는 이걸 갖다가 거의 시발점이나 마찬가지야. 이분이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셜 미디어를 갖다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대선에도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뭐였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게 최대 핵심 사항이 뭐였냐면 페이스북이 도와줬어요. 마케팅 전략 담당했던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갖다가 개인 대 개인으로다가 맞춤형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느 연령대고 어디에 분포돼 있고 그래서 이 그 백인들의 그 샤이 트럼프 이런 걸 갖다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광고 마케팅 문구가 다 바뀌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의 문구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광고를 한 게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게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갖다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보수인지 아니면 진보인지 아니면 중도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형님들 누나들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거에 어떤 글을 올리는 거 이게 서치가 다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재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이런 경우는 얼마나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냐면 은행 같은 경우 CCTV가 그 사람 그 얼굴 자체를 그냥 인식을 하고 누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는 것까지 그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예요. 정부가 이걸 갖다가 들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인스텔라 막 이런 거 그 미래를 갖다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처럼 콘택트 렌즈가 끼면 형님들 누나들 아는 사람들 친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 그냥 다 뜬다니까.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에 몇 층에 뭐 있는 거 이런 거 다 나오듯이 지금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다 나온다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분이에요. 그래서 암호학이 그렇게 쓰이면 안 되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안 그러면 진짜 독재 세상이 펼쳐지고 24시간 통제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 말하면 진짜 다 잡아가죠. 중국이 계속 말씀드리죠. 중국에서요. 채팅창에 뭐라고 이렇게 잘못 올리잖아요. 대륙이 커서 막 안 잡아갈 것 같죠? 한국보다 더 빨리 잡아갑니다.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전에 중국에서. 그 스촨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스촨에서는 왜 대지진 나가지고 내 게임도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한 여자애 바로 잡혀갔잖아요. 경찰들이 동의 없이 그냥 다 리서치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만 알면 그 삼각함수 해갖고 바로 위치 데이터 뽑아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튀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필 짐머만 이분이에요. 그래서 냉전 시대를 갖다 온몸으로다가 받아냈고 소련에 대한 요런 거 PGP 기술 요런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발의 노장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의 말 그대로 온갖 데이터가 소셜미디어에 축적되는 것을 갖다 경계했다.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인스타그램 같은 거 꼭 쓰잖아요. 이런 부분. 예. 기술 발전이 그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맥락.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면서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나쁘게 쓴다면요. 형님들 누나들 일거수일투족 뭐 했던 것까지 블록체인에서 영원히 안 지워지고 진짜 한 번 몰리면 영원히 낙인 찍혀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가 펼쳐질까봐 두렵다라는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개념 알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코인 Gcash의 수장 윌콕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형님들 누나들 암호화폐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국가는 계속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부분이 윌콕스가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갖다가 계속 쓰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계좌에 누가 어떤 사람한테 전송했다는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에서 뭐 페이스북도 이제 코인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결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서치하고 했었을 때 페이스북에 그대로 다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비 패턴이나 어떤 사람이 연령대에 어떤 사람이 그 맞춤형 광고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이 부분인데, 정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원치 않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비 패턴 같은 걸 갖다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유리한 촉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윌콕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화시키고 정부에서 들여다보는 걸 갖다 계속 그걸 갖다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이 정말 설득력 있지 않아요? 형님들 누나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를 먹고 왔어, 아니면 밥을 먹었어, 이런 걸 갖다가 옆집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갑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어디 가서 단골집이 어딘지를 알아. 이게 범죄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연예인이라 치면 이게 범죄에 악용되면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걸 투명화 시켜갖고 세금을 더 걷는다는데 쓴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진짜 대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코인은 없어지기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제 입장입니다. 도리도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 연단에선 필 짐머만 박사의 말처럼 1990년도에 HTTPS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정부는 이 기술이 범죄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면서 짐머만처럼 여러 사람이 저항한 끝에 15년이 지나서야 정부는 이 기술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라고 권장해왔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군사용으로다가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중화되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단에서 많이 싸웠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날 윌콕스 대표는 비트코인과 Gcash를 각각 9세대 보안, 신세대 보안으로다가 표현했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하고 있긴 있지만 이런 투명화나 개인의 정보 이런 부분은 직접 우리가 지켜야지, 잘못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진짜 다 날라가요.
그래서 요 두 개념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현 주소는 진지하게 논의 중.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CBDC라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있어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CBDC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법정 암호화폐 코인, 법정 코인이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갖다가 도입할지 말지 이 부분을 갖다 논의 중이라는 건데, 전부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전통 화폐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 결제시장의 경쟁력 개선, 결제 시스템 효율성 개선, 범죄 활동의 근절 등의 이유로 CBDC 도입을 갖다가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도입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면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들 복지 문제에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연구된 과정이다. 이런 부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복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할 일이 바로 이거죠. 뭐냐면 정말 돈이 없어갖고 통신비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갖다가 못 구하는데 코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폐나 동전을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동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다? 복지, 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부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지출이고 더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누가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인데, 금리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특집으로다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중국에서 밀어줄까요? 님들 밀어줍니다. 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당이 떨어지고 있어. 비트코인과 달라 기업 간 오작교 작처한 블록체인은 누구? 리눅스 재단이 이끄는 하이퍼레저, 이더리움의 EEA, 그리고 블록체인 코르다가 개발한 R3가 주인공이다. 요 세 가지